일회성 비율관계하게 황혼은 주로 문제 자, 다음 선생님. 자, 그러면 황홀한 실전 한번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아까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뭐 배웠어요? 맞아. 잔인한 도시 쓴 사람이야. 맞아, 맞아. 좋아. 여러분, 잔인한 도시 쓴 사람인데, 여러분, 황홀한 실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실종도 어떻게 황홀할 수가 있지? 역설, 맞아. 그래서 제목이 지금 역설, 모순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자, 여러분 우선은 이 제품은 여러분 상징적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 의미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번 봐보자.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남모르게 곤욕을 치르며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 이 조현병 같은 병증을 앓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는다. 자, 손 박사는 일서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기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자,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섭의 생각하고 손 박사의 생각은 달라. 그러면 자, 일섭은 자기가 얘들아 바라는 건 어디서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는 밖에서 얘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손 박사는 여러분 뭐라고 얘들아 지금 처방이지? 진단을 하고 있냐면 안에서 밖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너는 안에서 안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착각하는 좌고의 전도 도착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려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인식하는데 네가 반대로 인식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병명이 뭐라는 거예요? 도착된 욕망인 거죠. 도착된 욕망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해석을 한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그런 정해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일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손 박사한테 뭘 했어요, 여러분? 물어보죠. 자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얘들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손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답변을 해주죠. 자, 손 박사의 답변을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야기가 이쯤까지 이르고 보니까 일섭은 이미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한 여러분 일섭을 환영을 했다. 그야 윤영 질문 가운데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형의 그 참 욕망을 윤영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답변에 얘들아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너가 뭘 해야 된다? 스스로를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시인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이 병을 낫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영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러운 쇠창살을 지워 없애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뭘 없애라? 쇠창살을 없애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쇠창살을 없애는 거.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답변에서 얘들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 얘들 어떻게 하면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처방전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을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처방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윤영의 그 가슴 가운데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영의 언제나 안 가봤던 구분이 남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안 가봤기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저기다가 확연하게 구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윤영은 은행 세탁사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바깥 사람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고, 반대로 윤영이 바깥 사람들 사이에서 몸을 섞고 지낼까 하더라도 마음은 세창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까지 도구로 쓰면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 지금 세상 일을 여러분 윤영이 뭐 한다고요? 구분을 명확하게 지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분짓지 않아도 된다. 그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뭘 보여준 거야, 얘들아? 사례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밖과 안의 일을 구분 짓지 않아도 되는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손 박사는 여러분 이 답변을 처방을 해주면서 너가 잘못됐네? 그러면 너가 잘못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봐도 너는 잘못된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구분 안 지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넌 바깥에 있으면서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분 짓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갈게. 세상 일엔 지금 윤영한테서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윤영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창살 아니거나 창살 바깥이거나 윤영은 항상 사람들과 있는 것이고, 윤영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안과 밖을 굳이 그렇게 명확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새 창살 뿐이지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처방을 한 거냐면, 아까 분명 여러분 이 쇠창살을 가지고서 여러분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럼 이 쇠창살이 세상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 세상에 이 쇠창살이 있어서 이 쇠창살 안과 밖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누구야? 이거 윤영이거든? 윤일섭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윤일섭은 쇠창살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손 박사는 여러분 쇠창살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윤 박사 마음에 있다고. 윤 박사 아니라 윤일섭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거다. 손 박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굳이 네 마음속에 있는 명확하게 쇠창살을 구분해 놓은 걸 그걸 그냥 없애면 된다. 그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윤일섭이 질문하니까 손이 대답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숨어있는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서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죠. 바깥에도 있는 거 아니냐. 쇠창살 안과 밖에. 자,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거 예시를 들고 있는 거네. 그렇게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이 쇠창살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쇠창살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지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섭이 이 손에 얘들아 답변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반박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반박은 구체적인 사례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반박은 그 다음 부분에 써도 되지. 여기 옆에 칸에다가. 자, 그걸 어떻게 제 마음속에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만 한다면 병이 될 수 없죠. 윤영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손이 다시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재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걸 여러분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재반박을 하고 있는 여러분 손의 말을 딱 듣고서, 그럼 제가 어떻게 과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일섭은 다시 여러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자기 행동의 근원을 여러분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8번 갈게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영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새창살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윤영네는 은행 점포 창고는 새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손박사가 윤일섭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을까 조금만 했을까? 조사 많이 했어. 왜냐면 이 사람네 은행에는 창구에 이게 유리 칸막이로 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건 실체적 근거를 들어서 윤일섭의 생각이 착각 혹은 여러분 상상 혹은 환상 이것임을 여러분 손 박사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 근거로 윤일섭의 생각이 착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도 윤영은 윤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고의 새창살만 보고 있었어요. 그거는 창고, 은행 창고가 아니라 윤영 자신 마음속에 있던 새창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손은 다시 이 의문점에 대한 뭘 들어주는 거야? 해답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반박하고 다시 재반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일섭이 누구의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어요? 손 박사의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직장을 찾아가서 창고의 모습까지 다 확인하고 있었다. 참 못당할 미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못당할 미인이었다라는 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일섭이 반박할 수 있다 없다. 반박할 수가 없다. 일섭이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 자,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이 새창살의 존재부터 부서 없애랐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손 박사의 뭐라고 얘들아? 처방. 그치? 그러면 이게 손 박사의 처방이에요. 처방. 자, 그 다음 같이 할게. 선생님 위로 올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고 하는 그런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의욕. 이러면 가학성 유의욕이 아까 보기 나왔던 뭐였지 얘들아? 자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을 뭐 했어요 여러분? 막 놀리고 장난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낙관적인 태도였다. 그러면 여러분 손 박사는요 낙관적이라는 건 여러분 이 일섭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나을 수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왜 나을 수 있는지 나 그다음 부분 갈게. 따로 염려할 일이 되지 못해요. 윤영에게는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영은 이 안과 밖이 따로 있대. 어디에? 마음에, 그치? 마음에. 윤영은 누군가가 윤영을 내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영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한다고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얘들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지금 새창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창살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여러분 자기가 얘들아 아까 여러분 이 윤일섭은 여러분 지금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손막사의 생각은 바깥으로 나오고 싶은데 너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뭐에 빠졌다고? 자기도착에 빠졌다고 했어. 자, 자기도착에 빠지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자기가 나 밖에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얘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에 막 자기도착에 빠지게 되면서 그 불안함 때문에 얘들아 불안함에 자기방어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 자기방어의 일환으로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남들에게 공격하고 남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복수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윤일섭의 저 과학성 무의욕이라고 하는 거 요건 여러분 연쇄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연쇄작용이니까 그럼 여러분 뭐만 없으면 여러분 바로 과학성 유의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이런 쇠청살만 없으면 그냥 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없애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할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손의 생각은 여러분 문제 해결이 쉽다. 문제 해결이 쉽다라고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 그런데 윤영의 그런 자기 방어 욕망이 윤영에게는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의 골탕 먹는 낭패를 보면서 자기 방어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쇠청살에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영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청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반에 있는 근원이 사라지게 되면 외형적인 증상 이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윤일섭의 얘들아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윤일섭은 은행에 입사를 했어. 은행에 입사를 했을 때 얘들아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직장을 가지게 된 거니까 밖에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땠을까? 얘들아 너무 만족스러웠겠지. 취직했으니까. 자, 근데 은행에 입사해서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뭘 한다고 했어요? 계속 승진을 실패했다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 승진을 실패하니까 분명 은행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승진 실패하면 여러분 자기가 계속 창구에만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잘리게 되면 1순위로 잘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승진 실패로 아니라고 하는 공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안에 있었는데 분명 나 바깥으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윤일섭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계속 그 안에서 존재하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놀리고 있었던 거야. 계속 과학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결과가 바로 불안감이 극대화가 되고 있었다. 불안감 극대화예요. 그러면 계속 안에 존재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윤일섭이 이런 행동을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지금 손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11번. 자,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이 상당량 여러분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에 쇠창살을 뽑아내는 그런 대로 적절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안팎의 경계선을 지우려고 노력했대. 이게 뭐야 얘들아? 쇠창살. 그치? 자, 그리고 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이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차츰 자취를 사라지게 되자 무의욕도 제풀에 꺾였다. 여러분 진짜 손 박사의 말대로 이거를 없애려고 했더니 얘가 안 들더래요. 이 마음들이. 그러니까 쇠창살만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손 박사의 말대로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전날처럼 불안감도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들 놀리는데 재미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윤일섭은 점점 손 박사를 뭐 하게 될까 얘들아? 완전 신뢰하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손 박사에 대한 신뢰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손 박사에 대한 믿음,
손 박사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건 손 박사의 말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일섭은 여러분 미안해.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손이 생각한 건 여러분 일섭이 얘들아 조금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얘들아? 호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섭이 호전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손 박사의 생각은 여기 안 드러나지만 손 박사는 여러분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진단한 대로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치? 일섭은 이번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한 번에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고는 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여러분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건과 갈등이 여러분 지금 시작이 되는 부분이야. 사건과 갈등이 시작이 된다. 자, 퇴원 후에 몇 번째인가 병원으로 손 박사를 찾아가던 날에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못하면 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한번, 왜냐면 여러분 좀 사람이 호전이 됐으니까 조금 리프레시하라고 소풍을 한번 갔다 와라 이런 말로 가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제는 여러분 뭐가 발생할 거라고 하냐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기존에 얘들아 하는 방식과 다른 점은 요거 하나야. 똑같이 진찰받고 똑같이 얘들아 호전해서 갔는데 근데 여러분 달라진 건 소풍을 가라는 말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갈등의 매개체인 거예요. 갈등의 매개체가 된다. 그리고 또 이 창경원 소풍으로 가서 이런 일섭은 손 박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손 박사가 나를 속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이기도 해. 그래서 일섭이 손 박사의 실체와 음모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 박사로서는 그쯤에서 일섭이 다른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들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호전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일섭으로는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왜 고마워? 완전 신뢰하고 있잖아. 자기를 완전 믿고 있잖아. 그치? 자기도 완전 믿고 있는 거고. 자, 그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손 박사의 음흉스러운 음모를 깨달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온 자기 자신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알게 된 사건, 아까 위에도 정리했지만 요걸 알게 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또 한번 가보자. 사자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이러면 물론 사자우리가 있으면 사자들이 절대 공격을 못하자. 물론 한다고 해도 유리가 막혀져 있거나 쇠창살이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맹수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쫄아 얘들아. 당연히 무섭지.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기가 죽고 얘들아 긴장하고 있는데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들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체제 밖에 있으면서 자본주의 권력을 가진 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여기 얘들아 사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다? 이러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기득권층과 권력의 눈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녀석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는 것처럼 녀석 앞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러운 표정으로 침착스럽게 우리 앞을 막 지나갔다. 어쩌다가 녀석이라도 눈을 피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여러분 사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인간들이 시선을 피하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꼭 권력자 앞에서 얘들아 쭈그려서 얘들아 쭈그리가 되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니 안 넘어갈 거야.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이 사자원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안에 사자는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이 저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사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득권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득권층이 있는 공간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기득권층이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자 얘들아. 우선은 자,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경우나 다름이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녀석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자는 그러면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기득권층이 여러분 이 새창살 밖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넨 여기 못 들어오지?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래. 그러면 여러분 너네는 못 들어오지 나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인식이라는 건 여러분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훨씬 더 우월한 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애는 기득권층이 새창살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섭은 이 사자가 나를 지금 비꼬고 있구나. 사자가 자기한테 우월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똑같다. 이거 사자뿐만 아니라 원숭이 또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원숭이 우리는 여러분 기득권층이 존재하는 여러분 아까 공간 몇 번째가 되면 내가 2번 아까 전에 1번 표시했으니까 2번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니라 침팬지 쪽이었는데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대며 원숭이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근데 그 누구랑 행동이 좀 비슷하지? 그럼 사람들에게 장난치고 사람들을 골려주려는 행위. 일섭이랑 똑같아 얘들아. 여러분 일섭은 여러분 그 은행 안 창고 안에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가 은행이에요. 은행이 이렇게 창고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손님이 앉아 있을 거고 여기에 얘들아 누가 앉을 거냐면 은행원 창고에 있는 은행원들이 앉잖아요. 그런데 이 일섭은 여러분 여기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맨 처음 여기 들어갔어도 괜찮았는데 승진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은행 있으면 은행 창고 말고 은행 제일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제일 뭐하는 사람이야? 제일 높은 사람이지. 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면 이 안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가 안쪽에 가면 더 안정적이죠. 왜요? 안 잘릴 거거든요. 높으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 자기가 여러분 잘릴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다시 안에 들어왔지만 안에서 얘들아 밖으로 언제 밀려날지도 모르니까 이러면 누구처럼 원숭이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돌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들아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을 하고 골려대는 행위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일섭의 얘들아 과학적 욕망이랑 비슷한데 자, 일섭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유효효과 유사한데 그러면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보면 이건 여러분 일섭이 이 안에서 어떻게든 안에서 얘들아 버티려고 하는 바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일섭에게는 버티려고 했던 바라기이기도 하고 자기가 얘들 안에 있다라는 약간의
안에 승진은 못했지만 안에 있다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야.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다는 느끼는 행위였던 거야. 근데 원숭이들은 여러분 반대로 지금 누구를 놀리고 있는가요? 일성이나 사람들을 얘들아 놀리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 원숭이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바보처럼 히히대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선택받지 못하니까 얘들아 바보처럼 그냥 히히 웃으면서 비유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동물들이 사람이 동물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사람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인간들을 구경하고 있는 부분은 자 보세요. 동물이 사람들, 인간들을 보면서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 우월감을 느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동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놀림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빠.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얘들아 지금 누구하고 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의 모습과 우리 바깥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제 7번 한번 갈게요. 17번 갈게요. 17번.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게 너무 분명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아까 믿고 있었잖아.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야? 깨졌어. 맞아. 이러면 이게 신뢰감이 깨진 거야. 마음속의 새창살을 부셔 없애는 게 치료의 첩경. 이런 첩경이 무슨 뜻이야? 첩경. 수업 안 했어? 학교에서? 너 하지 않았어? 고민이다. 첩경.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야. 가장 빠른 방법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엉터리고 거짓말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든 세상은 현실적으로 새 울타리가 마련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물론 그 새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차지하려고 즐기려고 했던 그 영리한 사람들의 고안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혼자 차지하고 여러분 즐기려고 하는 자가 아까 위에 나왔던 여러분 누구? 사자, 원숭이. 자, 그리고 이들을 여러분 상징하는 건 기득권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 안에 또 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손 박사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나를 바깥으로 내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새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세상 구경을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을 받으면서 우왕좌왕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었던 것이었다. 그건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윤일섭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 깨달음을 느꼈다는 거지. 그러면 윤일섭은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느꼈냐면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처지가 누구보다 못하다고 깨달은 거야 얘들아. 사자보다 못하다. 그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이런 여러분 모욕감과 자신이 얘들아 이 짐승들보다도 못한 이 상황이 너무 얘들아 한탄스럽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들아 무슨 표현법이야 이 마지막 부분? 서리. 그치 얘들아 질문을 던져주고 있으니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리법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가세요. 손목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목사에게도 자신의 새창살이 올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손목사에게 자신의 새창살이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자신의 새창살은 여러분 어떤 거지 얘들아? 바깥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손목사는 아까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자신의 손목사, 자신의 새창살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새창살 그걸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었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손 박사의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걸 부수라고 꿰어댄 셈이었던 것이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일인이 아닐 수가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자기 곁에서 내쫓으려는, 여러분 자기 곁에서 내쫓는다는 건 어디로 내쫓으려고 하는, 안에 있는 여러분 일섭을 바깥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이 음흉한 괸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여러분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었죠. 자, 더더구나 그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그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새창살을 부주지 못한 하나의 병에 불과하다라고 단정 지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누구 말대로 본다면, 손 박사의 말대로 본다면 이런 뜻인 거지. 손 박사의 말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람이나 축생, 여러분 축생이 뭐야? 짐승, 그치? 여러분 짐승들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얘들아 도착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의 무서움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녀석을 결단해 놓고 말겠다라고 하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의 가학성 위욕 같은 것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 결의는 단순히 놀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나의 완전한 분노라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이때 녀석이 누구예요? 숙박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이 지금 손 박사를 내가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손 박사에 대한 결단을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나중에 한 행동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수능 특강 끝났지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 직접 들어가요. 이 일섭이가. 그러면 사자를 내쫓고 자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자놈을 이긴다는 표현을 써. 그러면 여러분 사자놈을 이기는 건 여러분 사자처럼 똑같이 안에 있는 누구를 이기는 거랑 똑같아? 손 박사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손 박사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심을 한 거예요. 이 결심을 해서 뭘 하냐면 이상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행동은 자기가 사자를 내쫓고 우리 안에 들어가기. 이거야. 그래서 그 이상행동은 여러분 사실은 이 일섭이가 이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손 박사하고 여러분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뭘 정리해 볼 거냐면, 여기 이제 새창살 안 하고 새창살 바깥에 있는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 7쪽에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결말은 여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왜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새창살 안이 있고 여러분 이제 밖이 있겠죠? 안과 밖을 정리해보자. 7쪽에 정리하면 돼. 7쪽. 자, 여러분 새창살 안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새창살 바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새창살 바깥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게 새창살 바깥은 누가 있어 얘들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나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힘의 논리에 있는 큰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기득권층이라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걸 바라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선택받지 못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걸까요? 여기가 아까 뭐 하다고 했어 얘들아? 너무 안전한 곳이래. 여기는 여러분 평온한 곳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지향을 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바깥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 모욕감을 느끼면서 내가 안전하지 못하거든. 안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곳은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 곳이야. 그래서 이곳은 내가 떠나고 싶은 거죠. 자,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감정을 느낄 거냐면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월하게 볼 거거든요. 자기 자신, 얘네들에 대비해서.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거고, 근데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저기 못 들어갔잖아. 탈락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뭘 느끼는 걸까 얘들아? 박탈감 느끼지. 그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간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걸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분법적인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여러분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든 보이든 어딘가에는 새창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현대 사회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어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북쪽으로 가서요. 강제도 할게요. 그럼 추우면 문 닫아도 돼.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문 열어놨던데 혹시 추운 친구들은 문 닫아도 돼?